부천의 여중생 미라 살해 사건 범인인 아버지는 이 서울 이 신학대학을 나와가지고 독일에 유학 가서 박사까지 해왔습니다. 이 고대 그리스어로 쓰여진 성경이 이 원본이죠. 헬라어라고요. 그걸 전공을 해서 이런저런 세미나에도 많이 다니고 그 분야에서는 좀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뭐 성은 이시고요. 뭐 이름은 제가 압니다만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부천에서요. 이 개척교회 담임 목사로 있는데 이 사람이 벌인 행동은 전 국민에게 굉장히 충격을 주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계가 국민 앞에 뭔가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난번에 국회에서 구판이 열렸을 때 기독교는 교계는 성명을 내고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개신교계, 흔히 교계라고 그러죠. 교계는 우리 사회에서 기독교로 개신교를 비판하는 어떤 목소리나 자신들의 시각에 봐서 뭔가 좀 틀렸다 싶은 일에는 빠짐없이 목소리를 꼭꼭 냅니다.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는요, 그래도 우리 사회에 책임 있는 종교계가 뭐 그것이 자신들의 이해를 위한 것이든 자신들이 봐서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이든 목소리를 내면 존중을 해줍니다. 뭐 교계가 그냥 목회나 잘하지 왜 사회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느냐 말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번에 자기들이 목사를 안수시켜주고 자기들 신학대학을 나오고 멀리 공부까지 시킨 그런 사람이 전대미문에 사고를 쳤습니다. 애를 죽여놓고 다음날 교회에 가가지고 강론을 하고 신도들과 점심 도시락을 먹고 이게요, 공포영화 중에서도 이 정도를 공포영화도 이 정도로 진짜 리얼하게 한번 만들면 엄청난 히트를 칠 겁니다. 보통 사이코패스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 전날 애를 패 죽이고 그 죽인 애를 갖다가 이불 덮어놓고 방향제나 제습제 놔놓고 다음날 교회 가서 강론을 하고 신도들하고 도시락을 먹고 아무런 내색을 하지 않고 또 학교로 가서는 강의를 하고 열심히 떠들고 마누라하고는 호프집에 갔다. 치킨도 치킨 먹었답니다. 이게요, 진짜 이걸 영화로 만들었다면 아마 비난이 엄청나게 나왔을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을 갖다가 영화로 만들 수 있냐고 교계가 그 영화를 비판을 했을 겁니다. 영화 상영하지 말라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을 가지고 목회자들을 갖다 비난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영화가 아니고 현실입니다. 이럴 때요, 기독교 교회 뭐 연합이든 이런 데 참여하기 좋아하시는 교회 목회자분들이나 교단들 단체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국민 앞에 정말 참담하고 부끄럽다, 깊이 반성한다고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목사와 대학 겸임 교수가 속한 교단도 해야 되고 범기독교도가 국민 앞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한때 교인이었는데 요즘 교회 안 나갑니다. 회의를 많이 느껴서 그래요. 자, 내 이익이 눈꽃만큼이라도 침해되면 목소리를 빨끈빨끈 높이면서 같은 목회자가 저런 일을 저질렀는데 그것은 개인의 문제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일로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 교회의 신도들은요, 잠을 못 잘 겁니다. 앞으로. 그 교수한테 배운 제자들은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신학을 한다는 사람이, 목회자 교수가 누가 이 괴물을 갖다가 목사로 만들고 교수로 만들었습니까? 이 괴물 아닙니까?
정말로요. 자기들이 잘못했을 때도 그건 내 잘못이 아니고 특정한 한 또라이 목사의 잘못이다 또 이렇게 말할 겁니까? 교계가 그 사람이 저런 위치에 오르는데 어떤 형태로 도움을 주고 같이 키우고 같이 양육해서 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목사 안수까지 해서 개척교회까지 하게 만들고 학교에서 지금도 신학을 강의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근데 개인의 일탈이라고 치부하겠습니까? 스스로 진짜 남의 이 눈에 있는 티끌을 잡아내려고 하지 말고 자기 눈에 있는 대들보를 잡아서 반성을 좀 하길 바랍니다. 그게 기독 교계를 위해서도 좋을 겁니다. 이 여중생이요, 이렇게 무관심하게 이렇게 죽어서 나올 때까지 사회가 잡아내지 못한 것은요, 장기 결석자를 찾을 생각도 하지 않는 산무 교육 현장이라는 겁니다. 그냥 수치상으로 사라진 아이일 뿐인 겁니다. 자, 이번에 이런 부분이나 이전에 있었던 부분, 부천 초등생 시신 훼손이나 부천 여중생 백골 시신 사건은 학생의 안전을 최일선에서 책임져야 될 교육 시스템이 망가진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희생자들은 모두 장기 결석 끝에 정원의 관리 대상으로 분류됐지만 학교는 관심을 꺾고 학생 개개인에게 관심을 쏟는 학교 문화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 이야기한 연장선상이에요. 직장인이 되어버린 교사, 정확하게 제가 이야기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교사가요, 그냥 아주 오래 해먹을 수 있고 월급 꼬박꼬박 넣고 일하는 날짜가 적은 방학 때는 꼬박꼬박 노는 좋은 직장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직업 안정성에 초점이 가고 스승으로서의 사명감은 없어져 버린 겁니다. OECD 국가 중에서요, 중학교 교사 10만 5천 명을 분석해 보니까 교사가 되었다는 것을 후회한다는 비율이 한국이 가장 높았다는 겁니다. 즉 그렇게 좋은 직장으로 꼽히는 교사가 된 것을 후회한다는 것은 월급이 좀 작았거나 뭐 귀찮은 잡무가 많다고 후회하는 거겠죠. 보통 이런 OECD 국가 정도에서 교사가 된다는 것은 정말로 애들을 가르치고 싶은 생각. 저도 어릴 때요, 정말 교사가 돼서 애를 가르치면 참 사는 것이 하루하루 보람이 있겠다 생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한국은요, 직장으로서 월급이 적다 이런 생각이겠죠. 명분만 강조하는 행정문제당 이야기도 있는데요. 학생을 보호해야 될 교육행정이 몸살이기에 급급하고 일선학교에서는 이제 가정방문, 이 환경조사 이런 걸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왜? 아이들 신분 격차 느낀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애들 집에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갖다가 모릅니다. 그래서 2006년에 부활했는데 괜히 방문했다 오해받을까봐, 봉투 받으러 갈까봐, 촌지 받으러 갔을까봐 안 간다는 겁니다. 그 다음 개인정보를 침해하고 학생들 선입견을 만들 수 있다는 이유로 가정환경조사도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집에 무슨 문제가 있는 애인지, 무슨 저 집 애가 가난하게 고통받고 사는지 안 사는지 그냥 행색을 보고 짐작하는 거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분만 앞세우다가 위험에 처한 학생을 놓쳤다는 겁니다. 부모가 재혼했는지 부모가 또라이인지도 모르는 겁니다. 숫자로만 남는 아이들. 교육부는 해마다 전국 시도청을 통해서 장기 결석 학생을 취합하지만은 지난해 4월 기준으로 교육부 통계 장기 결석 초등생이 105명인데요. 올 초에 경찰과 교육당국이 전수조사를 하니까 287명이라는 겁니다. 중학생 장기 결석 통계는 152명이지만 실제로는 가출도 많아서 훨씬 더 많을 거라고. 그래서 학교는 6개월 이상 학교에 안 놓으면 정원의 관리 대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상 방치를 해버리는데 얘들은 이제 숫자로만 남아있는 거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건 뭐 아무도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애들이 숫자로만 남는 이 무서운 세상이에요. 학교가 이렇게 한마디로 공무원들 무사 안일 위주의 학생들 관리를 해왔다는 겁니다. 교육이 썩어 자빠져 버렸습니다. 전교조는 이럴 때 뭐 합니까? 전교조가요, 숫자로만 남는 사라진 학생,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교육계가 반성해야 된다고 시청 앞에 집회를 한번 열어보십시오. 가난한 학생도 죽지 않을 권리가 있다.
그리고 우리 교사들이 정말로 학생들을 갖다가 관심을 가지고 보호하는데 소홀한 점이 있다. 그 부분을 크게 반성하고 이 부분을 정부가 법과 제도로 시스템화하라고 한번 집회를 한번 해보십시오. 전교조 전부 찬성할 겁니다. 집이 가난하면 이혼을 많이 합니다. 이혼을 하면요, 이 편부모가 되거나 또 계모, 계부가 들어옵니다. 이러면서 애들은 이제 관심에서 사라지고 학대받고 죽어가고 가출하고 그리고 자살 기도도 합니다. 자, 한부모 가족의 비율이요, 지금 2010년에 7.3%에서 2015년에 9.7%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한부모 가족에서 긴급하게 자녀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누구한테 요청하는지를 모르는 이 한부모의 답변이 4분의 1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애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혼, 재혼, 뭐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이래서 애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학부모 가족은 공적인 영역에서 돌봐야 되는 겁니다. 방과 후에 관리도 해주고요, 애들 저녁도 먹여주는 이런 공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성가족부는 현재 12세 미만의 자녀를 둔 저소득 이 한부모 가족에게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양육비 주고 그 다음에 아이 돌봄 서비스를 해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매우 형식적으로 되고 있어서 매우 미흡하다는 겁니다. 자, 지금 현재 학교 밖에서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는 청소년이 37만 명, 이 중에서 소재조차 파악 안 되는 청소년이 20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걸 이대로 방치했어야 되겠습니까? 한 10년 전에요, 2004년 5월 3일 날 오물이 나뒹구는 방에서 오랫동안 식사도 못하고 생활하던 어린 3남매가 고향 일산 신도시에서 발견되어 충격을 줬는데요. 그래 어린이 보호시설로 애들이 옮겼죠. 그런데 부모를 수소문하고 있는데 이 기사가 나올 때까지 부모가 안 나왔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로부터요, 이 아동복지법이 개선되고 뭐 아동학대를 방지하니 여전히 이렇게 뭐 한다 떠들어댔는데 12년이 지나도록 환경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애들이 왜 사각지대에서 방치되고 죽어가는가 하는 것은 혼자 고독사하고 혼자서 살다가 죽어가는 노인분들이 많다라는 것과 일치하는 겁니다. 애들은요, 자신들의 처한 환경을 정치적으로 조직화해서 입장을 제기할 그런 능력이 안 되는 사회적 최약자들입니다. 한국에 홀로 남은 나이 많은 노인들, 정말 이 추운 날 방구석에서 꽁꽁 얼어가는 방구석에서 신음하는 노인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는요, 조직화되어 있고 목소리 높은 그런 사람들에 집중하지, 한마디로 흩어져 있고 아무런 자기를 대변할 수 없는 무력한 계층에 대해서는 철저히 무관심해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대 대의민주 정치의 크게 위기이고 문제인 겁니다. 저는 한국 정치가요, 무상보육유아 요즘 누리예산에 샀는데 이런 일들하고 비교해보면 얼마나 배부른 소린가를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한국같이요, 동물학대를 많이 하는 나라가 없는데요, 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심성이 이렇게 나쁜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동물학대가 만연하는 이유고 동물 유기가 만연하는 이유가 어디에서 나온다고 봅니까? 사람이 동물을 어떻게 대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건지, 그 나라의 국민 수준이 어떤 건지도 나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동물들은 힘이 없기 때문에요. 최소한의 동물인권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 가보십시오. 유럽에는 EU에는 동물복지법도 있고요, 미국에도 동물학대를 하면 징역형을 삽니다. 한국은요, 정치적으로 이빨을 세게 낼 수 없는 사람들한테는 철저히 무관심한 겁니다. 그러니까 20, 30대 여성 뭐부터 시작해서 30, 40대 남성 이런 사람들을 위주로요, 모든 법과 제도가 공무원들이 하는 복지도 그렇게 가는 겁니다. 정치가요, 사회적 약자나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렇게 무관심하게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진짜 반성해야 됩니다.